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요란하게 움직였던 하루였는데 일단 위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죠.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특히 빅테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220달러 정도 되던 게 한때 290달러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올라간 거를 또 시장 분위기나 재료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간 게 맞다, 충분히 타당하다 이렇게 할 정도의 실적이 과연 나올까?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래서 빅테크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위로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이런 정서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표들도 좀 불안했죠. 이게 이제 시카고 연은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전미 활동 지수라는 건데, 그러니까 생산, 판매, 고용, 주택가, 소비 이런 것들을 갖다 데이터 한 80개 정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을 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보시면 두 달 연속해서 아래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경제 활동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부분만 살짝 위로 올라가 있고 대부분 항목이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마감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실적이 이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예금 추이거든요. 예금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22%또 급락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은행 문제 불거지는 거 아닌가?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고, 이거보다 이제 국내 이슈들이 더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첨보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심리를 좀 압박을 했고, 특히 이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금감원장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주식시장이 좀 과열이 돼 있다, 그러니까 과열돼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제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줬는데 이 잘 보시면 10시 부근에서 이제 주가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발언 때문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좀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좀 과열됐다라는 신호에 의해서 좀 혹시 뭔가 좀 조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2차 전지 급락하니까 코스닥 지수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반도체주도 오늘 별로 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이후에 2% 이상씩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는데, 이건 어제 나왔던 뉴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중국에서 반도체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럼 진짜 3분기, 2분기에 적자나는 건가? 특히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줄줄이 컨퍼런스 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또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지도 몰라, 이런 경계감이 좀 더해졌고, 여기에 이제 서버가 하반기에도 서버 시장이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는데, 다만 이제 후반부에서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현대차가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고, 또 그때 이제 수급이 좀 풀리면서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저께 이제 SG 창구로 매도가 나왔던 뭐 CFD 관련된 물량이다, 뭐 이제 의사들 대상으로 이제 뭐 투자를 했던 어떤 그런 어떤 펀드가 망가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썰썰들이 돌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종목군들이 하한가를 못 벗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살펴보면 오늘 하한가 못 벗어난 종목군들, 삼천리, 성광, 대성홀딩스 이런 종목들인데 신용잔고, 그러니까 신용으로 매수한 수량이 43만 주인데 어저께 거래량이 삼천리는 3만 6천 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광도 83만 주가 신용이 쌓여 있는데 어제 거래가 2만 6천 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안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앞으로 하한가 주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하한가를 탈출한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신용 잔량이 850만 주인데 어저께 거래량이 1530만 주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은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벗어났지만 저 종목들은 못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저게 계속 하한가 가게 되면 저게 이제 신용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목 팔아서 떼워야 되니까 코스닥 수급 압박이 되겠구나, 이것까지 겹치면서 이제 낙폭이 커지는, 예,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또 동시효과에 매수 들어와서 순매수로 잡히긴 했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선물을 계속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좀 너무 영끌했다고, 영끌해서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올려서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한 10,000계약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매수가 누적된 건데, 이거는 뭐 특정 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이클, 예, 그냥 기간 놓고 이제 한 사이클만 보시면 됩니다. 좁게 봐서.
근데 뭐 이제 뭐 선물 잘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만기 때부터 봐야지 뭐 선물도 선물 나름이지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냥 대충 시황 볼 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연끌까지 들어왔던 거를 말 바꾸면 매수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매도로 나오게 되면 이제 지수는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제 오늘 매도가 신규 매도가 아니라 저기 매수 들어왔던 거 청산된 매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압박이 덜한 건데 어쨌든 수급으로 밀어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도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시장이 대형주들도 오늘 삼성전자 빠진 건 아마 저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매도 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팔았고 둘 다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팔고 그러니까 자동차 쪽도 이제 좀 매도로 가면서 시가총액 상단이 이제 왼쪽에 가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수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집중 매도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원래 포스코 매수하던 적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금양 또 매수가 들어왔네요. 배터리 아저씨. 어쨌든 요것도 이제 배터리 아저씨 얼굴 잘 보면 박혁권 씨라고 탤런트하고 되게 똑같이 생기셨던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뭐 시가총액 상단 왼쪽으로 팔았고 오늘 자동차주 끌어올린 거 기관이었거든요. 현대기아, 모비스 이런 것들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방산주,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것들 비롯한 이제 방산주가 들어가 있고 금융주 오늘 또 들어가 있죠. 금융주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2차전지 매도 이렇게 가고 제약을 비롯해서 이제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도 대체로 좀 매도 쪽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매수는 사실 업종 쪽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정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라서 잡는 그런 형태였고 기관은 역시 2차전지 매도 이제 하림지주 오늘 이제 매도 이렇게 나왔고 에코프로비엄을 보랬던 성화이텍 이제 자동차 부품주 산 게 있었는데 테크주 계열도 좀 오늘도 샀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BH 이오테크닉스, 두산테스나 이런 것도 담고 있어서 이 다음 사이클 한 번 정도는 저 종목들도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있었다. 자, 이외에 이제 이슈를 보면 빅테크 실적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올랐던 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성적표가 나올지 타당했군 이렇게 될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미증시가 여기서 밀고 올라. 사실 이제 과거 통계로 보면 이번 주 미증시는 플러스 날 확률이 높거든요. 원래는 소득세 만기 다음 주간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하필 빅테크 실적이랑 겹쳐서 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별 영향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중소형 지역은행들 리스크가 또 불거진다라는 게 되니까 저게 이제 저 종목만 빠지고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이제 SG 창구 매도 나와서 하한가 갔던 종목군들 그거 반대 매도가 처리가 안 됐다. 그래서 저게 계속 하한가 가면 일부 종목군들을 팔아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의 또 수급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거래량이 실리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는 앞서서 제가 수급 통해서 이제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시장에 폭락하다가 바닥 나올 때 나오는 현상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코스닥 분 차트거든요. 1분 차트에서 이거 사실 제가 고릴라 리서치 멤버십에서 주식 초딩 탈출하기라는 컨셉으로 강의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나갈 것 중에 일부네요. 그냥 오늘 같은 날 적용이 딱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1분 차트에서 올라가는 양봉이 5개가 나오고 이거 나온다고 무조건 바닥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누르겠죠. 누르고 그 다음에 또 5개 나오는 타이밍이 그거보다 훨씬 위에 올라가면 지수가 저때 저점을 쳤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5개 나오면 어지간하면 바닥 친 걸로 보는데 확인이 이 두 번째 나오는 게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확인이 되면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요거 깨고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보통은 저 5개 연달아서 올라가는 양봉 나오면 바닥이 나온 걸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이 패턴 기억하고 두셨다가 이쯤 바닥이 나오나 보다라고 가늠을 좀 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불안하죠. 근데 이제 제가 ADR을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한 84 정도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한두 방 더 맞으면 뭐 거의 다 이제 매물 소화는 이제 매물만 놓고 오면 소화는 거의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 넘어가면 이제 제가 한동안 ADR 이야기하면서는 조금 안 좋은 얘기만 주로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빠지면 이제 ADR 과매도권으로도 또 근접하게 되니까 이제 종목들 슬슬 추려놓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좀 높여나갈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그때 지금은 이제 이런 단순 차트보다 이제 재료라든가 뉴스 직접적인 수급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도 많이 검색해 주시고 또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